달서구는 지난 10일 AW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구 달서구협의회 주최로 2024년 달서구민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2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달성군 어린이집 신년 인사 및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는 지난 12일 성서 AW 호텔에서 한국다문화재단 1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일은 사회협동조합은 12일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더봄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9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달성 영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푸른방송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실업팀 그린웨일즈가 10일 푸른방송 4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선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이진환 의원과 박광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신년음악회 빈 소년 합창단 온스테이지가 1월 1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808에서 열립니다. 써니 재즈 빅밴드 2024 콘서트가 1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808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10일 성서 AW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서구 협의회 주최로 2024년 달서구민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미영 민주평통 달서구 협의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지역시 구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신년 인사, 축사에 이어 구민 화합을 다지는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도약 시루떡 절단, 건배 제의 순으로 열려 참석자 모두가 화합과 함께 갑진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미영 민주평통 달서구 협의회장은 2024 갑진년 새해에도 청명의 푸른 기운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12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군의회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군 어린이집 신년 인사 및 주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보육인들의 상호 발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새해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우수 보육인 공로패 전달과 축사, 복덕 커팅, 신규 사업 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희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추진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아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정책이 바뀌어도 새로운 예산과 새로운 사업으로 다양한 보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다문화재단 중앙회는 지난 12일 성서 AW 호텔에서 한국다문화재단 1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는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이태훈 부청장을 비롯한 명지대 농구부 김태진 감독, 연예인 농구단, 후원인과 봉사단 등 25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복 패션쇼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개회사 표창장 시상, 아이돌 그룹 공연, 알베로벨로 오페라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재단은 올해 11주년이 됐고 11주년 기념으로 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을 위한 노고를 위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베트남과 연계해서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한국 대학팀 명지대학교하고 같이 처음으로
문화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에 많은 발전과 베트남에서도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다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올해 11주년 정부 지원 없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이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하여 더 많은 어린이를 돕고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다문화재단은 2부 미술품 경매 행사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과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명지대와 베트남 농구 교류 및 국내 농구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사회협동조합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더 봄의 개소식을 지난 12일 개최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직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봄은 장애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경가보고, 축사, 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남진 더봄 원장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 봄은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교육재단은 1월 8일과 9일 호텔 라젤리아에서 2023 원어민과 함께하는 달성 영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1박 2일 일정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캠프 첫날은 영어로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으로 팀별 영어 게임, 영어 우수 고등학생 및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튜터링 활동 등이 이어졌으며 이튿날은 학부모를 초대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12개의 팀의 발표 주제는 K-팝 역사 메들리, 타임머신으로 본 독도 이슈, 아이돌 토크쇼, 콩글리시 역할놀이 등으로 아이들의 관심사를 풍성하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최재훈 달성교육재단 이사장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 영어 공부 노하우 등을 영어로 설명하여 캠프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최재훈은 격려사에서 달성군은 많은 영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 영어 캠프는 달성군 학생들에게 원어민과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영어 실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푸른방송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실업팀 그린 웨일즈가 10일 푸른방송 4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선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린 웨일즈 팀은 기존 수상스키의 노경훈, 장태호 선수, 웨이크보드 지훈 선수 외 신현정, 김윤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조현수 단장은 앞으로 다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 내길 기대한다며 팀 성장과 함께 수상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2024년 푸른방송 그린웨이즈에 입단하게 된 웨이크보드 신현정 선수입니다. 입단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푸른방송 그린웨일즈에 새로 입단하게 된 웨이크보드 선수 김윤서입니다. 이렇게 푸른방송 그린웨일즈에 입단하게 되어 되게 영광이고 올해에는 더 좋은 성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푸른방송 그린 웨일즈 팀은 21년 창단 후 1년 만에 울산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대구 실업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탓에 신선한 바람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이삼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며 개인 생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역시 이러한 열풍에 동참이라도 하듯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맨발 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맨발 걷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대표적으로 대구시에서 관리 중인 두류공원과 대구 수목원의 맨발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황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토 체험은 물론 황토볼과 별도의 세족시설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최고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지인 월강수변공원 내에 맨발 걷기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원지 뚝길을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맨발로 도원지부터 산필산 정상을 다녀왔는데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자에 비해 제반 시설이 부족해 항상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약 500m의 도원지 뚝길의 반을 황토로 채워 길 양쪽 뚝길에 황토 유실 방지를 위한 경계목을 설치하고 기존 세족시설 옆에는 신발 보관함과 황토 체험볼 장을 설치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통해 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원고등학교 뒤 생태 하천가에 많은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맨발로 걷기에는 취약한 시설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황토가 유실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달서구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착공되어 개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건강 즉 맨발 걷기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친화 시설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 간이 다리를 한 개 더 설치해 일반 보행자 길과 맨발 걷기 황토길을 동시에 확보하는 황토 순환로를 만들고 황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목과 세족 시설 및 신발 보관함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도원지 뚝길부터 데크를 지나 생태하천까지 맨발 걷기를 위한 큰 순환로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구민들이 좀 더 긴 거리의 산책로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월강수변공원 광장에 달빛 요가 프로그램을 계획해 시행하는 것도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맨발 걷기는 우리 주변 일상 속 어디든 할 수 있지만 황토길, 마사토길 등의 걷기 환경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만족도는 배가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월강수변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건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모든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태교도시 조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월송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대구시 교육청은 월송동 학산초등학교 강당 신축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와 달서구에 대응 투자 확약서를 갖추고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학산초등학교의 강당 신축은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응 투자 확약서에서 대구시는 머뭇거렸지만 달서구는 즉각적으로 승낙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태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가 그토록 주장하는 한옥 정자 예산을 2024년도에 반드시 편성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관을 목표로 한 월배 노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7억인데요. 국비 33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그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윤재욱 의원님께서 특교세 3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방비 164억이 부담이 됩니다. 꼭 와야 할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저 수성구를 보게 되면 수성구에는 대구시 예산 100%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달서구에도 대구시가 100% 자기네 돈으로 노인복지관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일 부담이 된다면 좋은 기회니까 이번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세울 때에 그 절반인 82억을 대구시가 내놓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이 논의를 가지고 시비를 계속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의 그 명칭을 노인자를 빼고 어르신복지관으로 명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이란 말과 어르신이란 말의 어감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노인의 높임말이 어르신입니다. 지금 저보고 노인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어르신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는 그 기분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왜 굳이 노인 장애인과로 부르지 않고 어르신 장애인과 부르는 이유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르신을 존경하고 대한민국의 5,000년의 미푼 양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저 서울에서는 역시 서울은 서울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는 어르신 복지관으로 이미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서울뿐입니까? 저 제던 동구도 어르신 복지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경산에서도 행복한 복지관으로 어르신 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달구벌 우리 달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성서복지회관 이름 바꾸면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월배 복지관은 2025년도에 개관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어른들이 자존심을 갖는 이 사업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달서구가 진정 어르신을 존중하고 어르신을 위하는 어르신 친화 도시가 된다면 이 명칭을 반드시 바꾸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신년음악회 빈소년 합창단 온스테이지가 1월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에 창단된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 중 하나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공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유한 가창 전통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역사와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지미 치앙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모직트, 마음을 정화시켜줄 성가곡 외에도 그들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가곡과 왈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민요와 영화음악까지 지난 526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이 소프라노의 청아한 목소리로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선사할 이번 공연은 1월 19일 오후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희 재즈 빅밴드 2024 콘서트가 1월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선희 재즈 빅밴드는 음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단원들이 모여 재즈, 팝, 가요 등 폭넓은 음악적 기반을 구축해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레퍼토리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한 재즈의 대중화를 실현해 나가는 연주 단체입니다. 이번 연주에서는 차재영이 지휘하고 보컬리스트 서정우, 이은희가 함께합니다.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등 다양한 관현악기로 더 재즈 폴리스, I Wanna Be Like You, 크레이지 리틀 띵 콜드러브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재즈의 감동을 전합니다. 선희 재즈 빅밴드 2024 콘서트는 1월 20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서서 감산파출소가 대구청 베스트 파출소 1위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성서경찰서 감산파출소가 2023년 대구청 하반기 베스트 파출소 1위로 선정돼 4일 인증패를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베스트 지역 경찰 평가는 대구청 관내 지구대 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요 범죄 현장 검거 및 현장 조치 우수 사례 치안 수요 등 정량 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 등 정성 평가를 합산해 반기별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한 지구대 파출소 순찰팀을 선정합니다. 성서경찰서 김영수 서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이 모인 결과 대구청 최고의 파출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은 감산파출소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성서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과 범죄 예방 신속 출동 및 순찰 강화를 기본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존경과 사랑받는 성서경찰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24년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소,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안에 전입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주거 이전 때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을 함께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 비용 지원금은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되며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4일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이사비 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달서구에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을 접점에서 도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동절기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절기 복지위기 가구 집중 발굴 대상으로는 계절형 실업, 휴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구, 한파 취약 가구,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 등이 있으며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희망가족 돌봄 지원 등 공적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주거나 호환 물품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위험단계별 통합사례관리, 행복나눔 안부 묻기 옮기 앉기, 함께 찾아갑니데이, 스마트 돌봄, AI 자동 안부 전화 사업 등 특화 사업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동절기 취약계층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지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장 등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동절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웰다인 프로그램 내 인생 소중히 가꾸기 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웰다인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웰다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홍수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장은 웰다인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신당중학교 1995년 개교부터 2024년 폐교까지 마지막 졸업식을 축제의 장으로 꾸민 소식입니다. 신당중학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학교 강당에서 신당중학교 역사의 장을 마감하는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61명의 졸업생을 비롯한 전교생 125명, 교직원,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마지막 졸업식을 축제의 장으로 꾸몄습니다. 후배들이 3학년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밴드부 공연, 1학년 합창, 2학년 세로토닌 난타 공연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이고 3학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졸업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했습니다. 강당으로 입장하는 전교생에게 각 반 담임선생님이 장미꽃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61명의 졸업생 전원이 한 명씩 단상에 올라 교장선생님에게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명의 교원이 참여하여 제작한 졸업 축하 영상과 재학생 응원 영상을 상영하며 신당중학교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졸업생 허석희 학생은 신당중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는데 벌써 졸업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비록 신당중학교는 문을 닫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당중학교 신만철 교장은 신나고 당당한 신당인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신당 중에서의 교육활동이 졸업하는 학생들과 전학하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당 중학교는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2024년 3월 1일자로 인근 학교와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신당 중 교직원들은 통폐합 결정 이후에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1에서 2학년 추억여행, 3학년 졸업여행, 뮤지컬 공연학습, 추억앨범 제작, 불안감 해소 집단 상담, 학력 향상 자신감 쑥쑥 프로젝트 등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4년 2에서 3학년이 되는 신당 중학교 학생 64명 중 63명은 와룡중학교, 1명은 이곡중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화동초 학교 텃밭조성 활성화 유공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추진한 학교 텃밭 사업에서 대구 화동초가 지난 연말 대구광역시 우수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텃밭 조성 활성화 유공 대구광역시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상은 대구시에서 학교 텃밭 운영 수준, 학생 참여도 및 다양한 농업체험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른 인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우수학교를 선발하여 포상했습니다. 학교 텃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며 작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텃밭 작물을 활용한 홍보와 나눔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정서적 유대감 형성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생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농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월 21일까지 두류점코 크리에이터 영상앤 웹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두류점코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관광의 복합상권인 두류점코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틱톡, 쇼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응모 가능하고 대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접수는 2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콘텐츠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 범위는 대상 1명과 최우수상 1명 등 총 9명이고 상금은 대상이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등 총 600만원입니다. 달서구는 주제 적합성과 대중성 등을 평가한 뒤 오는 2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3월까지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계절형 실업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휴폐업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사례관리 등 공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자원을 발굴 연계해 두터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달서 배달로 희망을 잇다 사업을 통해 생각대로 대구 지원센터 오토바이 배달 박스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를 강화하고 리플릿과 홍보물 배부를 통해 주변의 위기가구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11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3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온라인으로 접수된 지원자들 중 글쓰기와 촬영에 능하고 달성군에 깊은 애정을 가진 지원자 7명이 기자단으로 선발됐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1년간 군정 행사 현장 취재, 달성군 명소 소개,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게 되며 작성된 기사는 달성군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며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에도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친환경 원예연구회는 11일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가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친환경 원예연구회 총회 및 화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자재 상승, 이상기후 등 농업에 놓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친환경 농업의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연구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극복하자는 단합된 마음으로 불우일 토끼 성금 200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달성군 친환경 원예연구회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2007년 친환경 인증 농업인 65명으로 시작한 단체로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회원이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 전파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의 스마트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